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다시 돌싱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아이까지 있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혼을 하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저도 별의별 일들을 다 겪다 보니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일이다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의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라도 이혼을 하게 되어 다행일 정도죠. 아마 저를 도와주었던 그 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진실을 알게 되어 땅을 치고 후회했을 테니 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일찍 탈출한 것이 더없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혼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못 털어놓을 이야기를 이런 자리를 빌려서라도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그럼 제가 겪었던 저의 결혼 생활과 이혼까지의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까지 한마당에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저와 남편은 꽤 오래 만난 사이였습니다. 연애 때만 해도 우리가 잘 맞았는지 저희 커플은 대학 시절부터 만나서 결혼까지 10년도 넘게 붙어 지내던 사이였어요. 동창들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오래 만난 저희 커플이 유명했었죠. 저도 지금에서야 속았다는 걸 알지만 그때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외형이나 성격도 마음에 들었지만 철없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늘 진중하고 성실하고 다른 남자들에 비해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좋았었죠. 다른 애들은 나 몰라라 하는 일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성격 때문인지 요즘 남자들처럼 다정하고 애교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의 묵직한 성격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가볍고 허허실실한 사람보다는 진정성 있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고, 이런 남자라면 결혼을 해서도 가족을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뭐래도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일이기에 당시에 저로서는 신중을 기해 그런 남편을 선택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만나며 점점 진지한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랬습니다.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도 여전히 연인으로 잘 만나왔어요. 가끔은 너무 진지한 그 성격 탓에 답답하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제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었기에 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중한다 한들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람은 서두를 줄을 몰랐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난 탓에 저희도 벌써 연애만 몇 년인데 남들은 진작 결혼하고도 남았을 동안 저희는 결혼에 도무지 진전이 없었습니다. 물론 오래 만나면서 서로가 결혼 상대라는 것은 당연한 약속이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결혼을 서두르고 싶은 제 마음과 달리 남편은 결혼에 대해 자꾸 고민만 하고 뭐든 적극적으로 나서는 법이 없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시댁의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장남으로 자랐던 남편은 책임감이 대단했고, 그래서 집을 꼭 남자가 해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따질 것도 없고, 회사 다니면서 혼자서는 절대 집을 못 얻을 거라고 하는데도 남편은 집만큼은 꼭 자기가 해오겠다며 결혼을 미루곤 했습니다. 저는 없는 살림에서도 결혼해서 자리를 잡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집을 사고 자리를 잡아놓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애초에 시댁에서 저희 결혼에 도움을 주실 정도로 여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혼자 벌이로 어느 세월에 집을 살까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헤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저를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렇게 무리하는 거라 생각했고 남편의 마음을 저에 대한 애정이라 이해했기에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저희 집에서도 오래 연애를 했던 저희 관계를 걱정하시며
언제 결혼을 하려는지 궁금해 하셨지만 저는 남편을 믿으면서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기다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 혼전 임신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저 선영아, 놀라지 말고 들어. 은영이가 임신을 했대. 이미 어른들끼리는 대충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결혼을 서두르실 건가 봐. 너한테 말하기도 민망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식구들 사이인데 말은 해야지 싶어서. 예상치 못한 소식에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랐고 남편도 당황스러웠는지 저도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직 식구가 아닌지라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스러웠어요. 시누이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저희 결혼이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순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당장 임신을 했으니 결혼을 미룰 수도 없었고 결국 시누이는 혼전 임신으로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누이를 결혼시키셨지만 시댁에서는 그 일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집안이 가부장적이고 시부모님이 옛날 분들이셔서 그런지 애초에 장남인 오빠를 두고 여동생이 먼저 개혼을 하게 된 상황도 못마땅한 마당에 여자가 조신하지 않게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다며 동네 보기 창피하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고 가족인데 누구 하나 시누이를 다독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누이는 시댁에서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으며 다들 시누이를 차갑게 대했죠. 그렇게 시누이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저희의 결혼은 더 늦어질 뻔했습니다. 그런 시댁 사정을 저희 부모님도 알게 되셨고 제 결혼을 기다리시던 부모님은 그 일을 아시고 기어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영이 동생도 결혼한 마당에 니들 결혼은 언제까지 미루려고 그러니? 그냥 이참에 너희들도 결혼하겠다고 해라. 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성이 풀리신다니? 책임감 느끼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 입장 생각도 좀 해주셔야지. 남자야 나이 먹고 결혼해도 아무 소리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다르잖아. 그런 와중에 시누이 될 사람이 먼저 결혼을 했으니 이게 뭐니? 이러면 우리도 더는 못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너도 재영이랑 잘 상의해서 얼른 서로 집안에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하기로 해. 더는 못 미룬다는 우리 얘기 제대로 전하고. 야, 알겠어요, 엄마. 제 나이도 다 찼고 더는 기다릴 수 없겠다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저희도 결국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서두른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기다린 상황이었기에 남편 쪽에서도 할 말이 없으신지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미 반쯤은 결정되었던 결혼이었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 생각해서 어떻게든 맞춰서 결혼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알 만큼 아는 사이였기에 이제 와서 더 싸울 일도 없었고 오래 기다려서 한 결혼이라 그런지 좋은 것만 보였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행복한 신혼도 즐기고 늦은 결혼에 서둘러 임신도 하며 드디어 제 가족을 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었죠. 일찍 얻은 아이는 걱정 없이 커주고 부부 사이에 별다른 문제도 없어 생각보다 걱정할 만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더 일찍 결혼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다만 가부장적인 시댁 분위기에 힘든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시댁 분위기가 그리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 집 분위기를 아주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시부모님이 옛날 분들이셔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지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노릇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듬직한 장남 노릇을 했기에 저는 결혼 후에도 그런 남편을 따라서 듬직한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었지만 갑자기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려니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있는 시댁 행사와 시부모님 일을 늘 앞장서서 챙겨야 했었죠. 덕분에 몸이 2개라도 부족했지만 저는 시댁살이가 아무리 고단해도 집에는 잘하던 남편 때문에 버틸만 했습니다. 제가 연애 시절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자기 처자식 일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쓸데없는 취미생활 하지도 않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와 놀아주고 저희 식구들에게 신경을 쏟았죠. 집에는 워낙 잘하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그런 남편에게 느끼는 고마움 때문에라도 시댁에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죠. 그곳에는 신우가 웬 남자와 함께 숙박업소를 들어가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신우 일자리를 알선해주려 소개시켜준 제 동창생 창선이었죠. 은영이 이거 아주 미쳤네. 지 남편의 애까지 딸린 여자가 사진까지 찍힐 만큼 대놓고 바람을 펴? 그것도 우리 집안 분위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보, 이 사진은 누가 줬어? 준 사람에게 확인은 해본 거야? 몰라. 익명으로 그 사진들만 딸랑 우편함에 있었어. 그럼 아직 아가씨가 바람을 피웠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잖아. 뭘 몰라. 당신 눈에는 저게 매제로 보여? 아니면 나로 보여? 물어보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년이 이제 바람까지 피는 거지. 진짜 우리 집에 골칫덩어리 저걸 진작에 버렸어야 했는데. 당신 전화해서 당장 은영이한테 아버지 댁으로 오라고 해. 그래도 먼저 사실 확인하고 아버님께 말해야지. 들어보고 혼을 내도 늦지 않고. 뭘 늦지 않아. 이건 집안일이니까 나랑 아버지가 알아서 해. 당신도 아버지 댁 같이 갈 거니까 얼른 옷 입고, 그리고 빨리 은영이한테 전화해. 제 동창생과 관련된 일이니 제 입장에서는 양쪽에다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이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더라고요. 우선 신우이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아가씨, 나예요. 다름이 아니라 오빠가 아버님 댁으로 빨리 오라고 해서요. 근데 오빠가 많이 화났어요. 그 웬 사진 한 장이 오빠 앞으로 왔는데 아가씨가 창석이랑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이거 정말이에요? 아가씨가 창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게 맞아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창석 씨랑 그런 관계라뇨. 절대 그럴 일 없죠.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예 창석 씨를 남자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요. 근데 오빠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가씨가 바람을 핀 거라면서 화가 잔뜩 났다고요. 내가 시간을 끌어볼 테니까 아버님 댁에 오기 전에 해명할 수 있는 것들 좀 생각해서 와요. 알겠죠? 당신 뭐해? 지금 은영이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놈의 기집애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그래. 그리고 허튼 수작 부리려고 하다가는 아주 작살 난다고 전하고. 그렇게 신우이와 통화를 마치고 저는 남편에게 끌려가듯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했으면 그냥 당사자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남편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궁금해하는 아버님과 어머님께 자신의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은영이 얘가 또 사고를 쳤어요. 진짜 이번에는 저번에 그 혼전 임신한 것처럼 대충 넘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왜?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 사진 좀 보세요. 저도 방금 막 확인하고 가지고 온 건데 누가 이걸 저희 집 우체통에 넣어놨더라고요. 은영이 걔 왜 남자놈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뭐? 그게 사실이냐? 이거 보세요. 사진도 찍혀 있는데 오해라고 할 것도 없죠. 왜 하필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이런 애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남편이 아버님께 신우이가 바람을 폈다며 몰아가고 있을 때
신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라고 두 발로 이 집에 들어와? 네 오빠가 건네준 사진은 뭐냐? 평소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녀? 정말 네 남편이랑 네 새끼 버리고 바람핀 거야? 아버지, 오해예요. 누가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결백해요. 거기 사진에 있는 남자분 저희 회사 사람이에요.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언니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라서 연락처도 있을 테니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 정은영, 너 거짓말 할래? 이게 잘못을 했으면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파네. 거짓말을 해? 너 내가 혼전 임신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아니, 20살 넘었다고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고. 아버지, 얘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증거물이 떡하니 있는데 뭘 더 묻고 물어요? 그리고 불륜한 놈년들이 인정하는 거 봤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하죠. 이거 아주 집안의 수치라니까요. 이런 게 저희 집에 있어봤자 계속 문제만 일으키지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이 기회에 정리해버리자고요. 조용히 해봐. 은영이, 너 이번 일에 대해서 할 말 없냐? 아버지, 저 진짜 억울해요. 저한테 시간만 좀 더 주시면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 억하심정으로 보낸 사진인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진짜 저 사람이랑 사적인 만남 한 적이 없어요. 믿어주세요. 너 내가 거짓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 알지? 그런데도 잘못했다는 말 한 번을 안 해? 너 다 커서 매 맞기 싫으면 마지막으로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라. 몇 번이나 이 남자 만났어? 최서방네는 이 일을 알고 있어? 아버지, 정말 아니라니까요? 아버님, 우선 아가씨 말처럼 시간을 주시죠. 아가씨가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해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다렸다가 혼을 내셔도 문제 없잖아요. 당신 조용 안 해? 여자라고 같은 편 드는 거야? 당신이 그 남자 소개시켜줬다면서. 그러면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몰라? 그 말에 저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은 신우를 쥐잡듯이 잡았고 끝까지 잘못을 했다 인정을 하지 않는 신우를 보고는 집안에서 나가라며 연을 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개인적으로 신우에게 몇 번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마저 남편에게 들켜버리면서 더는 연락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눈치를 집안에서 꽤나 봐야 했거든요. 제가 동창생을 신우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시댁 가족들은 제 탓을 했고 저도 한동안은 죄 지은 사람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없었던 일들처럼 기억에서 지워져 갔고 가족 모두 평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물질적으로 모자람이 없이 다른 걱정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남편을 위해서라도 큰 돈이 들더라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주고 있는 남편 덕분이었죠. 원래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는 시간을 쪼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했고 남들이 꺼려하는 출장들도 여러 번 먼저 나서서 다니며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했어요. 물론 그런 노력의 시간들 때문에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죠. 그렇다고 일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긴 출장을 다녀와서 꼭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었고 같이 있어서는 못한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아주 잠깐이라도 우리와 같이 있어 주려고 했죠. 외근을 하다 집 근처에 들릴 일이 있으면 한 송이 꽃과 아이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짧은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빈 시간을 채워주려 물질적으로는 절대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지원을 해주었죠. 그게 남편 입장에서는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그 일이 벌어진 그날도 남편은 가족들을 위해 회사 출장을 자진해서 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였던 그 평범한 날을 깨트린 건
한 통의 인터폰이었죠. 아파트 보안대원 분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온 방문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어떤 여자분께서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여자분 말로는 집안 가족이라고 하시는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보안대원 분께서 여자를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 여자는 몇 년 전 집안에서 쫓겨나듯 나가 연락이 끊긴 시누이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반가운 마음보다는 우리 집에 왜 왔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준 동창생과 바람나 집에서 버림을 받은 거니 언젠가 한 번쯤은 저에게 원망을 하러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시누이를 만나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때마침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준비를 하던 중이라 언젠가 한 번은 만난다면 남편과 아이가 없는 지금이 가장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갈 때까지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후에 시누이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신우는 밑에서 대기하는 동안 숨 돌릴 틈이 있었을 텐데도 집에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라고요. 미안해요, 아가씨. 연락 제가 먼저 못해서 섭섭했죠. 아니에요. 마지막 통화할 때 오빠 고함 소리 들리길래 대충 어떤 상황인지 느꼈어요. 그 뒤에 연락 없는 걸 보면서 오빠 때문에 못하는구나 생각했죠. 거기다 우리 가족들 언니가 소개시켜준 남자 때문에 내가 그런 짓 했다고 꽤나 들들 볶았을 거 아니에요. 괜한 시달림 받은 언니에게 제가 미안하죠.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슨 이유로 온 거고요? 준이 친구 집에서 이제 막 나가서 시간 많으니까 편히 이야기해요. 오빠도 지금 회사 출장 나가 있어서 며칠 뒤에나 들어오니까. 그리고 혹시 나중에 또 찾아오려거든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말고 저한테 연락을 먼저 줘요. 예전 번호 그대로니까. 오빠 있을 때 집에 왔으면 알죠? 어떻게 되는지? 또 난리를 피워서 집안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만이라도 귀뜸을 해줘요. 내가 나가서 만나든가 하면 되니까. 오빠가 출장을 갔다고 해요? 오빠 출장이 잦은가 봐요? 저랑 준이한텐 최고만 해주겠다면서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일해요. 오빠가 좀 심하게 가부장적이긴 해도 책임감 하나는 확실하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게 조금만 유연했으면 아가씨에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가족들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자기 몸도 안 챙기고 출장이 좀 잦아요. 그래서 언니가 아무 의심을 못했구나. 언니, 제가 전부 이야기해 줄 테니 오빠랑 이혼해요. 언니가 지금까지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순진하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출장 간 거 아니에요. 오빠 언니 모르게 여자들 만나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아가씨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무슨 바람을 펴요? 그 사람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가씨가 그의 옆에서 본 시간이 저보다 많을 테니 잘 알 거 아니에요. 오늘 찾아온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가씨가 오빠한테 좋은 감정이 없다는 걸 까먹고 있었네요. 나는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와서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할까 싶어서 찾아온 줄 알았는데 남편 말대로 아가씨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네요. 됐어요. 아까 연락하라는 말도 취소하고요. 이 집에서도 나가주세요. 언니, 제발요. 언니 빨리 이혼해야 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 덜 받죠. 아가씨, 나가세요. 그리고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여기요. 이 사진들은 믿으시겠죠? 사진 안에 오빠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제 말 듣고 싶을 거예요. 시누이는 가방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시누이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시누이를 집에서 쫓아내고자 사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러자 시누이가
그 사진을 제 눈앞에 갖다가 대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진들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안에는 남편의 각기 다른 모습이 있었죠. 여러 장인 사진만큼이나 그 사진 속마다 있는 여자들도 제각기 달랐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다 찍은 거예요. 사진 뒤에 보면 시간이랑 날짜까지 해서 전부 다 기록해 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마다 오빠가 어디에 있었는지. 나는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도 자유롭게 여자들을 만날 수 있나 싶었는데 저도 오늘 알았네요. 오빠가 언니한테 회사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한다는 걸요. 신우가 말을 하는 동안 저는 수십 장의 사진 속에 있는 게 남편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확인해도 그 사진 속 남자들은 전부 남편이 맞았고 조작이나 합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왜 이런 사진을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오빠 뒤를 밟으면서 직접 찍었으니까요. 오빠한테 아무런 원한이 없다고 해도 당연히 언니에게 알렸겠지만 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오빠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원한이라는 말을 듣자 지금 이 상황 모두 아가씨가 남편에 대한 복수를 위해 꾸민 일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런 사진이야 찰나의 순간을 찍다 보면 그 상황과 맞지 않는 사진이 찍힐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당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도가 발각되어 남편에게 복수심이 타오르는 신우이보다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주는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 사진만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남편이 회사 동료와 숙박업소를 찾으려다 잘못 길을 들었을 수도 있고 배경만 그렇지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아가씨의 의도가 의심이 돼요. 솔직히 오빠에게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빠에게 복수하려고 이 모든 상황을 연출했을 수도 있죠. 우선 저는 내가 지금까지 지켜봐온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고 나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언니, 제가 복수심에 그런 짓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바람을 폈다고 해도 제 스스로 잘못 선택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오빠 탓을 하고 이런 짓까지 하겠냐고요. 그리고 제 남편과 아이 두고 딴짓한 적 없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제가 외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도 있고요. 이거 보세요. 신우이는 자신을 못 믿어하는 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무슨 뭉치인가 했는데 재판에 관련된 서류들이었어요. 그 내용들을 보니 신우이가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고소한 내용이었죠. 오빠에게 제가 바람났다며 증거물을 준 사람 있죠? 그 사람 저랑 같이 회사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창석 씨 있죠? 언니가 저에게 일자리 때문에 소개시켜준 분이요. 그 여자가 이창석 씨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이창석 씨와 친하게 지내니까 자기 딴에는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했나봐요. 나중에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꼴보기가 싫었는지 오빠한테 그 짓거리를 한 거고요. 외도의 증거라고 보내준 사진, 사실은 회사 사람들과 다 같이 회식하고 나오는 길에 교묘하게 우리 둘만 나오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CCTV도 있었다고요. 단순히 명예훼손 재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창석 씨와 사적인 만남이 없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여자가 꾸민 짓이라는 게 법적으로 판결 난 거죠. 언니가 전부 아실진 모르겠지만 저 부모님과 오빠한테 몇 번이고 말했어요. 제발 내 말 좀 믿어달라고. 시간만 주면 내가 그 사진의 상황이 사실이 아닌 증거들을 가지고 오겠다고. 근데 저한테 어떻게 했죠? 아주 죽일 년으로 만들었잖아요. 집안의 수치라고 말하고 때리고 쫓겨나고 저희 남편도 믿고 기다려준 상황에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쨌거나 저 판결 난 이후에 그냥 지냈어요. 그냥 가족들과는 연 끊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 싶어서 따로 해명도 하지 않고 지냈다고요. 그래서 화는 났지만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원망하고 복수하겠다고 해봤자 결국 내 손해니까요. 시댁과 남편, 아이가 있으니 그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평생을 지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를 보게 됐어요. 괜히 마주쳤다가 기분만 나빠질 것 같아서 자리를 피했는데 하필 또 오빠가 제가 있는 카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부터 옆에 있는 여자와 하는 행동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친구 이상의 스킨십과 다정한 행동들을 하길래 내가 그 집안에서 쫓겨난 이후에 언니도 그 집안에 치가 떨려 이혼이라도 한 줄 알았죠. 근데 화장실을 가면서 오빠의 통화 소리를 아주 잠깐 엿듣게 됐는데 통화 상대가 언니인 거예요. 오빠 성격에 이혼한 사람이랑 웃으면서 통화할 리는 없으니까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오빠 옆에 있는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다고 하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었으니 뭐가 남겠어요. 바람밖에 없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실히 하려고 오빠 뒤를 밟았어요. 한참 동안 데이트하던 오빠가 그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보고 바람이 확실하다는 걸 알았죠.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언니에게 찾아가서 그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빠한테 제대로 망신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쉬고 있는 겸에 제가 오빠 뒤만 쫓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빠 만나는 여자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데이트를 즐기는 여자들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만나서 돈을 주고 잠깐만 만나는 여자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여자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오빠랑 어떻게 만나고 얼마를 받았는지 증언까지 받아놨어요. 언니,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 중에 거짓말은 단 하나도 없어요. 혼란스럽다는 것도 알고 그 이유가 그만큼 오빠를 믿어서 그런 것도 알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연 끊은 가족들이 어떻게 살든 관여 안 할 수 있었고 아예 온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창피를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언니는 그 집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빠 하라는 대로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저 믿어주고 제 말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혼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오빠가 철두철미하다고 해도 언니가 오빠를 신뢰한다는 걸 아니까 분명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접근할 수가 없으니 언니가 찾아야 해요. 지우거나 숨길 수 있는 증거들을 언니가 먼저 찾아서 확보를 해야 한다고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법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니까 오빠랑 같이 있는 시간이 힘들더라도 나랑 같이 증거들 모아서 언니랑 준이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자고요. 아마 신우이가 남편의 외도 사진들만 던져놓고 갔더라면 저는 이성을 잃어 그 자리에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럼 남편이 미리 이혼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거고 제가 손해를 봤을 수도 있겠죠. 아니, 이혼 소송 자체가 가능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다행히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신우이 덕분에 천천히지만 남편의 죄를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 말처럼 남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가 자신을 의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나 봅니다. 대놓고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서재와 차량에서 다른 여자들과 외도를 하는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놨던 저는 신우이와 함께 그 분노를 표출하기로 했어요. 제가 남편의 휴일을 맞아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만들었죠. 근데 준이는 좀 전에 밥을 먹었을 텐데 왜 한 자리를 더 만드냐? 올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서요. 응? 우리 집안에 올 사람이 또 누가 있어? 혹시 너 은영이 부를 거니? 여보, 정말이야? 정말 은영이 부른 거야?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은영이를 당신 마음대로 불러? 걔가 정신 차렸다고 당신한테 연락을 했나 본데 그럴 애도 아니고 이미 우리 집에서는 나간 애야.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우리 집에 찾아올 생각 하지 말라고 해. 아가씨 외도한 적 없어. 그거 다 같은 회사 다니던 여자가 음해한 거래. 근데도 문제가 있어? 그리고 진정한 가족들이면 죄는 괘씸하지만 사람은 품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 우리 집안에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좋아서 혼전 임신까지 한 가정을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냐? 그리고 설령 그게 음해라고 하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걔가 웃음을 흘리든 가볍게 보였든 뭔 짓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당장 전화해. 그래서 여기 와봤자 자기 반기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리고 이런 개수작 부리지 말고 자신이 지은 죄 평생 뉘우치며 살라고. 그래? 그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할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나 봐. 뭐?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고 전화기를 들은 채 신우이가 가족들이 모여있는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죠. 개수작 부린다고? 누가 개수작을 부리는 건데? 오빠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 뭐야?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우리 집 비밀번호야. 저번에 내가 알려줬어. 은영이가 이것저것 나한테 알려줄 게 많았거든. 그리고 방금 우리들이 한 이야기는 여기 내 전화로 은영이도 다 들은 거고. 너희들 지금 집안 어른 모셔다 두고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 거냐? 은영이야 그렇다고 해도 애미 너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집안 며느리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냐는 말이다. 당신 좀 이따 나 좀 보자. 지금까지 있는 일만 해도 그냥은 안 넘어가. 웃기고 있네. 누가 누굴 걸고 넘어가? 지금 이 자리 당신 때문에 만든 자리인데. 뭐라고 했더라? 가정 있는 사람이 바람을 핀 게 뭐가 어떻고 어때? 그걸 아는 사람이 양다리도 모자라서 인터넷으로 여자를 매매하냐? 그렇게 유교적으로 엄한 척하더니 완전히 똥물 묻은 것처럼 더럽잖아. 당신 입으로 말해봐. 누굴 몇 명이나 만나왔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뭘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 제 은영이가 그 당신한테 무슨 소리를 한 것 같은데 나 정말 결백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정말 내 뼈가 가루가 되어가도록 열심히 사는 거. 여자? 뭐 그런 것들 당최 하나같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난 억울해. 여자라면 회사 사람들이랑 출장 갔다 업무 차원에서 만난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래? 그럼 여기 이 숙박업소도 업무 차원에서 간 거야? 당신 메일로 카드 대금 청구서 날라오면 내가 영영 모를 줄 알았어? 간땡이도 크더라? 아무리 당신 명의 카드라지만 그걸로 긁어? 왜? 현금 주면 없어 보였냐? 아니면 그렇게 해도 내가 모르니까 대놓고 한 거야? 이거 말고도 많아.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고. 은영이가 당신 바람 핀다고 알려준 게 3달 전이라 그때부터 내가 직접 모아온 증거들도 있고. 더는 남자답지 못하게 변명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 더러운 짓까지 해놓고 재산 손해 좀 덜 보겠다고 추잡한 짓도 할 생각 말고. 난 마음 정리 다 끝났어. 당신과 이혼할 거야. 나 할 말 다 했고 이제 은영이가 당신이랑 시부모님께 할 말 있을 거야. 잘 들어. 내가 이 집구석 나가고 더는 안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우리 대단한 남자인 오빠가 저보고 손가락질하던 짓을 더 심하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외도한 적 없거든요. 법적으로도 제가 그 남자와 회사 업무적으로 제외하고는 만나지 않았음을 확인받았다고요. 제가 억울하다고 말했죠. 근데 부모님을 포함해서 오빠까지 절 어떻게 대했어요? 제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주려고 하기는커녕 처음부터 남의 말만 믿고 바람핀 년으로 몰았잖아요. 안 그래요? 죄도 없는 사람 보고 집안 수치라고 했는데 이제 오빠가 한 행동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명하고 바람난 것도 아니라 매매까지 했다는데 이게 이 집안에서는 용납이 되는 일이에요? 아, 이 집안에서는 이것도 남자라면 한번 할 수 있는 실수 정도인가? 그런데 다른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은영이 너 지금 그래서 오빠 한 짓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소리야? 저도 억울하게 죽일 년이 돼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빠도 똑같이 당해봐야죠.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도 제가 집안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제 가족은 시댁과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락할 일이 있어도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 앞뒤 얼굴 다른 사람들은 상대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저와 신우가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 한바탕 난리를 일으켰고 그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려고 여자들을 만나왔다며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럼 대한민국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전부 불륜을 하고 다니게요? 거기다 시누이 일 가지고도 그 난리를 쳤던 사람이 그 많은 여자들을 만나와 놓고 용서를 구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면서 이혼에 대한 마음을 먹었던 합의 이혼을 미루는 남편에게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 여러 번 불려 다녀야 하니까 그 일로 소문이 나는 걸 막고 싶었나 봐요. 갑자기 남편이 합의를 하자며 저에게 태도를 바꾸어 연락이 왔죠. 저야 원하는 건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받아내야 했으니까요. 결국 아이의 양육권과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를 받기로 했고 재산 분할 또한 적지 않게 받을 수 있었죠. 누구는 돈을 더 받아야 한다며 더 큰 돈을 제시할 때까지 고자세로 나오라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두 식구 생활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에 대한 비용은 양육비로 받을 거니 그 정도만 받아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헤어지는 게 더 중요했기도 했고요. 이혼 이후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생각하던 저는 아이와 함께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제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자그마한 빵집을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던 은영이와는 지금까지도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같이 그 집안에서 탈출을 한 사이라서 그런지 한 번이라도 더 안부를 묻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곁에 남편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걸 빼고는 모든 게 정상적이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각도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아마 지금쯤이면 모두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텐데 연휴 기간 동안 힘들었던 피로 이번 주말로 많이들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